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명서와 경제 전망이 발표된 직후에는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요인들 때문입니까?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것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이 연준이 각 분기마다 한 번씩 내놓는 점도표의 변화였습니다. 이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연말 미국의 금리 수준을 점을 찍어서 내놓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을 알 수 있는 이 점도표가 3월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3월 때까지만 해도 연 5.1%로 전망했던 연말 금리 수준의 중위값은 이번에 5.6%로 높아졌습니다. 점도표대로라면 미국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올해만 25bp씩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 밖의 일입니다. 연방기금금리 시장 선물 보면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7월에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린 뒤에 12월에는 내릴 것으로 이번에 기준금리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전망을 했었고요. 골드만삭스나 HSBC, 웰스파고와 같은 기관 투자가들도 기본 시나리오가 6월 이후에 올해 25bp 한 번의 베이비 스텝 정도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도 추가 금리 인상 2차례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을 조금 회복한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을 전환했던 포인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투자 심리를 붙잡은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점도표가 담겨 있었던 연준의 분기별 경제 전망 요약 SEP 자체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미국의 금리 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점도표이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가장 먼저 살피고 접하는 곳인 연준이 미국의 경제를 보는 시각을 석 달 만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4%에서 1%로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 4.5%에 육박할 것이라고 봤던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은 3.2%로 이 전망치는 3월보다도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근접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물가가 높아지는데 미국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연준의 최신 경제 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다. 시장의 긍정론을 키웠던 요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포인트들은 없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도 어느 정도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한 장면을 꼽자면 당장 다음 달에 있을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일관되게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7월 미팅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라이브 미팅이다 이렇게 강조한 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지난해에만 25조 달러를 넘겼는데 이 GDP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높인 데 대해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시차를 두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임금의 상승세를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이 미국의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킨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파월 의장은 연착륙이 불가능한 것은 알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 자체는 조금 좁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즉답을 이번에 피하고 원론적인 태도만 고수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겁니다. 또 이 긍정론과 부정론을 떠나서 당장 시장이 주목하지 않았던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은행권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 성명서에도 그렇고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시스템적인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지요. 또다시 밝혔는데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기준금리가 시장의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지금과 같은 이 전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이 대응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신용 경색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 된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어가면서도 은행권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영래포 시장 추가 개입 가능성과 같이 시장 유동성에 추가적으로 긴축을 주는 부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밝힌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겠습니다. 은행 위기와 그와 이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충격이 연말과 같은 시차를 두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에둘러 말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